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계속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죠. 아이가 20살이 될 때 총 투자금이 7,200만 원이 되는데 잔고가 1천 정도가 돼요. 납입원금이 1억 2,600만 원이 되는데 이때 잔고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다 빠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똑똑한 투자법을 공유하는 재테크의 참견, 호스트를 맡은 한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은 기자입니다. 월 30만 원이면 우리 아이에게 5억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김성일 작가님을 모셔봤는데 한번 모시고 좀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일입니다. 기자님이 한번 게스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준비된 프로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저자이시고 현재 업라이트 투자자문에서 연금투자연구소 소장으로 제작 중이시고요. 그리고 전 프리즘 투자자문 최고 투자 책임자 IDK 기업은행에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0년간 재직하셨고 카이스트 금융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시고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수료,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금융공학 MBA 석사,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처음에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은행을 다녔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은행을 들어갔는데 그 동기가 하루는 이제 펀드를 좀 가입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펀드를 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2002년에 은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주식시장 좋았거든요. 아무 펀드를 샀어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던 시기였는데 수익률 올라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뭐지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 공부하고 투자 시작을 했었던 거죠. 예, 그렇게 우연히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현재 자산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많이 질문을 받긴 하는데 자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있잖아요. 무형자산으로는 제가 쓴 8권의 책, 제가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나 분석을 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 유형자산으로는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 연 8%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제 연금 계좌들. 그럼 연금 계좌에는 그럼 거기다 주식 포트폴리오로 대부분 네, 연금저축이랑 IRP가 있고요. 거기 있는 포트폴리오는 제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긴 한데 되게 다양하게 분산돼 있어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인도 주식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국 국채, 미국 국채, 골드, 달러 이런 것들에 이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넓게 네. 분산을 좀 많이 시켜놓으셨나요? 네, 넓게 분산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오늘 좀 본 주제인 자녀를 위한 좀 돈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기에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계속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죠. 이제 가만히 예금하면 안 되고 연 7.2% 정도 수익률이 나게끔 투자를 하게 되면 아이가 20살이 될 때 총 투자금이 7,200만 원이 되는데 잔고가 1억 5천 정도가 돼요. 부모님이 그냥 한 35세까지 이걸 그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납입원금이 1억 2,600만 원이 되는데 이때 잔고가 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녀 수당 이런 네. 걸로 투자를 시작해도 되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금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따로 돈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돈을 그냥 써버리지 마시고 매달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가지고 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를 위한 재테크 방법 꿀팁 같은 거 한 3가지만 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종목을 3개 찍어드리니까 가장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부모가 먼저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해야 아이도 하는 거죠. 나는 책을 안 읽는데 너는 책을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가고 2, 3학년 넘어가면 친구들이랑 같이 편의점을 가요. 그래서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용돈 달라고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돈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초등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뭘 잘 모르고 있다가 사기도 당하고 잘못된 거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좀 가르쳐 줄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돈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한데 금융 교육이 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기 돈을 남겨주더라도 이걸 바로 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 한 1,000만 원? 그리고 현재 잔고가 1,500만 원 정도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다 컸으니까 너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너 계좌에 네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고. 네 계좌에 네 돈이 있으니까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고민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 모델, 네, 아이폰 전 모델의 리퍼 제품을 사더라고요. 그거는 훨씬 싼가요? 그건? 훨씬 싸죠. 5, 60만 원 정도에 샀으니까 자기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 자기 돈이니까. 네,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 이 아이템이. 네 돈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고민하거든요. 고민하게 만들어야지 스스로 이제 공부도 하고 자기가 중고폰을 직접 찾아서 이제 저한테 링크를 줘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줬는데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한 30만 원씩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많이 비교를 해드려요.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사를 들어가면 아무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새로 배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배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눈대중으로 네, 눈대중으로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혼나가면서 네, 좋은 사수 만나면 조금 편하게 배우는 거고 재테크 공부도 똑같아요. 물어 하고 모르면 책 보고 아니면 뭐 유료 강의도 듣고 아주 심플하게 편하게 요 길만 가면 돼라는 답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 배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또 하다 보면 되고 그리고 뭐 자녀한테 뭐 목돈을 물려주겠다 뭐 이런 마인드는 일찌감치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한테 뭐 종잣돈을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 되게 많거든요. 뭐 세금 안 내고 증여하는 방법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독립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내가 목돈을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녀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 든 부모를 만나러 오잖아요. 연락도 하고 근데 이 부모가 만약에 너무 노후 준비를 안 해놨어. 연금 같은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해놨어. 그러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 그게 더 힘들고 오히려 자녀한테 선물해 줘야 되는 건 이제 목돈이 아니고 자기들의 노후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43%예요. OECD 1위거든요. 절반이 빈곤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본인 노후 준비 안 하면서 막 자녀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다 같이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교육비 좀 제한해라. 사교육비 너무 많이 쓰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 지인들, 후배들, 뭐 이제 은행 동기들이나 뭐 만나면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넣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알거든요. 돈을 다 어디다 쓰냐 얘기하다 보면 결국 사교육비에서 다 막혀요. 사교육비 때문에 이제 등골이 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노후 준비할 시간 여력도 없이 사교육비 그렇게 쓴다고 이제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대를 간다고 해도 뭐 대기업 다니겠죠. 그게 다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내 아이가 나를 만나러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월급의 한 몇 프로 정도를 연금저축에 넣어야 돼요? 미혼이면 절반 이상. 왜냐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랑 이제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월급이 작죠. 그분들은 진짜 작거든요. 막 200 몇십만 원 받는 분도 되게 많은데 취준생일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받는 거 다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축하고 누구 딴 사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내가 쓸 돈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잘 모르는 남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30년 후에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같대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는 남일이에요. 남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쳐두면 이제 답이 안 나오고 미리 30세만 준비해도 엄청나거든요. 은퇴까지 30년이 남았잖아요. 30년 동안 돈을 굴리면 어지간한 투자법도 다 돈이 불어날 수 있어요. 아까 그 사교육비에 대한 사교육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저도 좀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좀 어떤 밝은 미래를 물려주는 방법이 그런 교육 자본을 물려주는 게 있고 그러면 좀 그냥 돈으로 실제 돈 버는 이런 걸로 물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좀 합리적인 비중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어려워요. 답이 없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키웠어. 그래서 애 서울대 보냈어. 아니면 나는 이렇게 키워서 애를 사업하게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제너럴하게 많은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가기 어렵고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가도 아이들이 이제 뭐 도구는 아니잖아요. 다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이게 리턴이 뭐가 와요. 안 좋은 리턴이 올 때도 있고 뭐 감정이 또 섞여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굉장히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하나의 우리의 부모의 비이클이 아니라 네. 어쩌면은 이 사람도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투자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안 먹히는 때가 좀 오긴 올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결혼한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직 뭐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녀는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좀 메모를 하고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가는데 혹시 그럼 저처럼 이제 예비 부모 혹은 이미 좀 자녀를 두신 분들께 좀 조언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들 아실 텐데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육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시키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를 성인이 되기까지 20년을 키우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이가 독립할 수 있게 힘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100%이 문장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 머릿말에 가장 앞에 이 내용을 썼는데 자녀한테 물려줄 것은 이제 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기억, 행복한 집안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제 건강하게 독립하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뭐 내가 돈이 없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자녀가 독립한 자녀가 다시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뭐 이런 거 연금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또 자녀가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이제 이 자녀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도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 재테크의 참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